만약 한 성이 인구의 거의 절반을 왕실의 역사와 연결하고 여성이 결혼을 제한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이 어둠 속에 정글을 숨기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어떨까요? 베트남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회복력, 신화, 그리고 현대의 경이로움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입니다. 역사, 전통, 그리고 숨막히는 풍경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충돌하는 곳이 될 수 있을까요? 계속 시청하시면서 베트남이 지구상의 다른 어떤 곳과도 다른 이유를 알아보세요. 응우엔 성의 현상.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남중국해, 북쪽으로 중국, 북서쪽으로 라오스, 그리고 남서쪽으로 캄보디아와 접해 있습니다. 인구는 약 9천만 명으로 인구 밀도가 매우 높아 평방킬로미터당 약 395명이 살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인구가 많지만 면적은 약 33만 평방킬로미터로 핀란드와 비슷한 크기의 비교적 작은 나라입니다. 베트남 문화의 매력적인 측면 중 하나는 약 40%의 인구가 가지고 있는 응우엔 성의 보편성입니다. 이 성은 19세기에 통치했던 응우엔 왕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제국 체제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이 성을 채택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 정체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모든 응우엔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이름은 공유된 역사적 연결을 나타냅니다. 과거의 어려움, 특히 베트남 전쟁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사람들은 외국인, 특히 서양인에 대해 따뜻하고 환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환대의 정신은 나라의 고통스러운 역사와 대조를 이루며 베트남 문화의 회복력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베트남의 신화. 베트남의 정체성은 신화와 전설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국가의 심장을 드러냅니다. 하나의 기초신화는 용왕 락롱끼안과 땅의 여인 아우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결합은 첫 번째 베트남 사람들을 탄생시켰으며 국가의 정체성을 산과 바다에 연결합니다. 이 신화는 베트남 사람들이 자연과 공유하는 강한 문화적 유대감을 강조합니다. 또 다른 강력한 이야기는 15세기의 중국에 맞서 베트남 저항을 이끈 영웅 레 로이에 대한 것입니다. 호안끼엠 호수의 황금 거북이 레 로이에게 마법의 검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를 사용해 중국을 물리쳤지만 승리 후 거북이는 검을 회수하며 국가의 신성한 보호를 상징했습니다. 호안끼엠, 즉 돌아온 검은 여전히 강력한 국가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베트남 민속은 또한 반증과 반다이, 두 가지 전통 찹쌀 케이크의 기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제6대 홍왕은 누가 최고의 선물을 가져오는지를 기준으로 후계자를 선택했습니다. 막내 아들인 랑리에오는 창의력만 가지고 있었고 땅을 상징하는 네모난 반증과 하늘을 상징하는 둥근 반다이를 만들었습니다. 상징적 의미에 감동한 왕은 랑리에오를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신소인과 물신 뚜이뚜인에 대한 신화는 베트남의 계절적 홍수를 설명합니다. 두 신은 공주미 누옹의 손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왕은 가장 귀중한 선물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그녀를 약속했습니다. 소인은 산을 제공했고 뚜이뚜이는 물을 가져왔습니다. 왕은 소인을 선택했고 분노한 뚜이뚜이는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인은 산을 더 높이 들어올려 사람들을 보호했습니다. 이러한 신화는 단순한 민속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베트남 사람들의 가치와 회복력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민족 전통.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54개의 민족 그룹이 있으며 각각 독특한 전통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뚜엉 민족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주로 호아빈 산악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뚜엉 민족의 가장 흥미로운 관습 중 하나는 신부를 납치하는 관습입니다. 외부의 시각에서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의식은 여성이 전적으로 동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이후 두 가족이 모여 결혼에 대해 논의하며 여성은 자신의 미래를 형성하는 결정에 강한 목소리를 냅니다. 또한 뚜엉 민족은 신부 투어라는 독특한 전통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드문 외딴 지역에서는 파트너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러한 행사들은 남성과 여성이 활기찬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음악, 춤, 그리고 공동 식사가 이 모임의 중심이며
여성들은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습니다. 그러나 많은 농촌 공동체의 전통과 마찬가지로 이 관습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대화, 도시 이주,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적 규범이 관계 형성 방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마을에서는 신부 투어가 여전히 번창하여 점점 더 드물어지는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 남쪽으로 베트남의 중앙고원 지역에는 에데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문화는 모계 사회 구조로 인해 독특합니다. 에데 사회에서 여성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며 실제로 결혼 제안은 여성이 하며 그녀의 가족이 남성의 가족과 조건을 협상합니다. 결혼 후 남편은 전통적으로 아내의 가족과 함께 살며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여성의 중심적인 역할을 더욱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북서부 베트남의 외딴 산악 지역에서는 자유사랑이라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전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다른 사회에서 연애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있는 것과 달리 이 전통은 젊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헌신의 압박 없이 로맨틱한 관계를 탐색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에서는 개인이 결혼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성의 전적인 동의로 이루어지는 뚜억 민족의 관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여러분의 문화의 전통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베트남의 자연미와 문화적 경관. 베트남의 풍경은 숨막히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독특한 삶의 방식을 드러냅니다. 가장 흥미로운 광경 중 하나는 하롱베이 주변의 수상 마을입니다. 여기에서는 집들이 대나무와 나무 플랫폼 위에 지어지고 뗏목에 떠 있습니다. 이는 환경에 대한 놀라운 적응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어업, 진주 양식 등을 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끈끈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이 마을을 탐험하기 좋은 기지는 캣바 섬입니다. 이 섬은 멋진 산 전망, 무성한 열대우림, 그리고 고요한 백사장을 제공합니다. 캣바 주변의 맑고 청록색 바다는 카약과 수영에 적합하여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여행지입니다. 캣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원숭이 섬은 마카카 물라타 원숭이의 서식지입니다. 이 호기심 많은 생물들은 섬의 유일한 주민이며 방문객들은 그들의 행동을 완전히 자연적인 환경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모험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꽝빈 지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인 손도웅이 있습니다. 이 동굴은 2009년에 발견되었으며 길이가 5km에 달하고 높이는 200m, 너비는 100m에 이릅니다. 이를 비유하자면 동굴의 메인홀은 중형공항이 들어설 수 있는 크기입니다. 내부에는 강, 정글, 그리고 지구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종들이 있는 독특한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이 동굴은 2000만 년 이상 된 종유석과 석순도 특징으로 지구의 지질학적 과거와 직접 연결됩니다. 동굴 내부의 한 지역은 동굴 속의 정글이라고 불리며 나무들이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자라며 햇빛과 격리되어 있습니다. 손도웅에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비용도 비쌉니다. 매년 제한된 수의 방문객만 허용되며 투어 비용은 $2,000가 넘습니다. 이 여정은 신체적으로 힘들고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손도웅에서 약 120km 남쪽에는 베트남의 옛 황제 수도인 후에가 있습니다. 후에의 성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복합체로 황궁이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정원, 사원, 구 왕저의 방을 탐험할 수 있으며 모두 도시의 찬란한 과거를 반영합니다. 후에는 전통 음악, 춤, 오페라가 여전히 번성하는 활기찬 문화 현장으로도 유명합니다. 쌀밭과 농업생활쌀은 베트남 생활의 기초가 되어온 지 수세기가 되었으며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기둥입니다. 베트남이 세계에서 가장 큰 쌀 생산국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23년에는 쌀 수출이 $30억 이상으로 평가되어 인도와 태국과 함께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쌀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쌀 농사는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노동 집약적인 과정으로 모내기, 수동 관계, 손으로 수확하는 방식이 이루어집니다.
현대적인 기계와 고급 관계 시스템이 더 큰 농업지역에 도입되고 있지만 많은 외딴 지역은 여전히 전통적인 농업 관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북부 베트남, 특히 사파의 테라스 쌀밭은 그 아름다움으로 유명합니다. 우기 동안 테라스는 하늘을 반사하여 놀라운 거울 같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테라스는 또한 토양 침식을 방지하고 가파른 경사에서 쌀이 자랄 수 있게 합니다. 메콩과 홍강 삼각주에서는 수로와 제방과 같은 정교한 관계 시스템이 물 수준을 관리하고 좋은 수확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쌀 농사는 베트남 농촌 인구의 약 60에서 70%를 지원하며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주요 우려사항으로 해수면 상승과 예측할 수 없는 날씨 패턴이 농작물 수확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염분 저항성 쌀 품종과 개선된 관계 기술과 같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시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 농지가 줄어들고 지속 불가능한 농업 관행이 토양과 물 자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젊은 세대가 점점 더 도시로 이주하고 있어 농촌 지역의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농업 방법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커피 수출국 베트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커피 수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브라질에 이어 20세기 초에 프랑스에 의해 도입된 커피는 베트남 농업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베트남은 매년 100만 톤 이상의 커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중 하나인 코피루악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과 같은 지역에서는 이 커피가 킬로그램당 150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요? 소화 과정이 그 비밀입니다. 시베 고양이가 커피 체리를 먹고 그 콩이 소화 시스템을 통과한 후 배설물로 나옵니다. 이 콩들은 독특한 바닐라 향과 달콤한 맛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지만 베트남은 독특한 커피 스타일을 발전시켰습니다. 커피는 컵 위에 작은 금속들이 필터를 놓고 우려내며 뜨거운 물이 천천히 갈아낸 커피를 통해 떨어지게 합니다. 대부분의 베트남 사람들은 커피를 블랙 아이스 또는 연유를 약간 넣어 달게 즐깁니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큰 로부스타 커피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베트남 로부스타 브랜드는 세계 최고의 국제 커피 대회에서 상을 받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레인포레스트 얼라이언스, UTG, 그리고 공정거래와 같은 존경받는 기관들이 베트남 로부스타 커피가 높은 국제 품질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증하고 있습니다. 커피는 베트남의 생명줄이지만 상상력을 초월하는 현대 건축의 경이로움은 어떨까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놀라운 두 다리를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들 다낭시에는 베트남의 상징적인 명소 중 하나인 바나 산의 금빛 다리가 있습니다. 이 멋진 다리는 거대한 돌손에 의해 지탱되며 현대 베트남 건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길이는 약 150m, 해수면에서 14m 높이에 위치하여 아나미트 산맥과 주변 계곡에 숨막히는 전경을 제공합니다. 독특한 장면을 담고 싶다면 이곳은 정말 사진작가의 꿈입니다. 더 대담한 모험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베트남에는 디자인과 높이로 독특한 다리인 백룡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리 바닥 다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서부 솔라성에 위치한 이 다리는 길이가 630m, 정글 위 약 150m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 경관을 특별하게 제공합니다. 다리의 투명한 유리 바닥은 짜릿하면서도 강렬한 경험을 선사하며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그렇습니다. 아래 절벽을 직접 바라보며 다리를 건너는 것은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으며 흥분과 불편함이 혼합된 감정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모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역의 초현실적인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용기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잊지 못할 기회입니다. 이 건축의 경이로움은 각각 40mm 두께의 강화 유리 세 겹으로 만들어졌으며 프랑스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다리가 동시에 450명의 사람을 지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국적인 음식 모험을 즐기는 식도락가에게 이 나라는 미각에 도전하고
문화 전통의 깊이를 드러내는 이국적인 음식들을 제공합니다. 베트남 농촌에서는 뱀은 두려운 파충류 이상으로 귀한 진미입니다. 이 음식은 레몬그라스와 함께 볶거나 수프에 끓여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됩니다. 누에고치도 베트남 거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이국적인 진미입니다. 이 간식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며 부드러운 견과류 맛이 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간식이기도 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베트남의 독특한 요리를 탐험하는 모험이기도 합니다. 필리핀과 더 관련이 있는 음식인 발루트도 베트남의 일부 지역에서 즐깁니다. 이 음식은 허브, 라임, 소금과 함께 먹으며 질감과 맛은 풍부하고 고소하다고 묘사됩니다. 뱀술은 아마도 베트남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음료일 것입니다. 이 음료는 살술에 이 동물을 통째로 발효시켜 만들어지며 활력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치료하는 약효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농촌 지역과 기념품 가게에서 발견되는 이 술은 음료 이상의 문화 유물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외부인에게는 이국적이거나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노이 수도 베트남의 문화는 활기찬 수도 하노이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도시는 역사와 에너지가 풍부하며 왕조의 흥망성쇠를 목격해왔고 문명의 교차로로 서 있습니다. 좁은 거리에는 고대 사원과 식민지 시대의 건물들이 장식되어 있으며 회복력과 전통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노이의 독특한 프랑스 식민지와 중국의 영향이 어우러져 탐험을 초대하는 매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도시 곳곳에 있는 벽화와 포스터는 베트남의 공산주의 역사를 강조하며 애국심과 국가 영웅을 기리는 밝은 슬로건과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베트남의 과거 투쟁과 현재 정체성 간의 연결을 엮어내며 하노이를 문화적 자부심과 회복력에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변모시킵니다. 하노이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인 코로아가 있습니다. 동안 지역에 위치한 이 고대성은 기원전 3세기에 건설되었으며 아우락 국가의 수도였습니다. 그 동심원 형태의 성벽은 궁전, 사원, 가옥의 잔해를 둘러싸고 있어 초기 베트남 문화에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코오로아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와 관련된 전설과 전통으로 베트남 사람들과 그들의 역사 간의 깊은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역사적 보물 외에도 하노이는 생명력으로 넘칩니다. 분주한 시장과 조용한 골목은 쌀국수와 반미와 같은 지역 요리의 향기로 가득 차 있으며 신선한 허브와 섬유를 판매하는 상인들의 소음이 섞여 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일상의 리듬을 느끼며 식사를 나눈 적이 있나요? 하노이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먹고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 정신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베트남의 오토바이 문화는 도시에 역동적인 에너지를 더해줍니다. 전국에 거의 4천만 대의 오토바이가 있으며 하노이의 거리는 압도적이면서도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쁜 거리를 건너는 것은 처음에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혼란스러운 리듬에 적응하는 것은 경험의 기억에 남는 부분이 됩니다. 하노이의 또 다른 독특한 측면은 맥주 문화입니다. 베트남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맥주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센트에서 50센트면 현지 맥주를 한 리터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맥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친구와 가족이 함께 웃음과 추억을 나누는 사회적 전통입니다. 하노이는 베트남 역사와 영혼을 담고 있지만 호치민시는 그 활기차고 빠른 현대를 엿볼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호치민시 분주한 호치민시는 이전에 사이공으로 알려졌던 베트남 최대의 대도시로 중요한 경제 및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20세기 초에 세워진 랜드마크인 벤탄 시장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상징적인 시장 중 하나에서 일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신가요? 벤탄 시장은 단순한 쇼핑 목적지가 아니라 베트남 문화를 체험하는 감각적 여정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섬유와 정교한 공예품, 향긋한 향신료와 지글지글 구워지는 길거리 음식이 어우러져 베트남의 삶의 다채로운 테피스트리를 이룹니다. 낮에는 벤탄 시장이 현지인과 관광객의 에너지로 가득 차며 수공예 기념품부터 쌀국수와 스프링롤과 같은 정통 요리까지 모든 것을 찾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밤이 되면 밝은 조명 아래에서 활기찬 야시장이 열리며
구운 별미의 유혹적인 향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베트남의 복잡한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전쟁 유물 박물관은 필수 방문지입니다. 이 박물관은 베트남 전쟁의 가혹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사진, 문서, 유물의 깊은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야외에는 탱크, 헬리콥터, 전투기가 전쟁의 파괴적인 영향을 상기시킵니다. 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유명한 꾸찌 터널이 있습니다. 이 지하 네트워크는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프랑스 점령에 맞서 싸우기 위해 처음 건설되었고, 베트남 전쟁 중에 확장된 이 터널은 베트콩에게 전략적인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환기와 습기, 곤충들로 둘러싸인 좁고 어두운 통로를 탐색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군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극한의 조건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이 터널은 적의 세력을 피하고 보급품을 운반하며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은밀한 방법을 제공하여 베트남 사람들의 독창성과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방문객들은 일부 구역을 탐험할 수 있으며 일부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넓혀졌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적 장면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역사 3만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베트남은 회복력과 변화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베트남이라는 이름은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에 든 이 지역에 수천 년 동안 거주해온 민족을 가리키며 남은 남쪽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은 지리적 정체성과 이 특별한 국가의 문화적 본질을 모두 반영합니다. 그러나 현대 베트남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 경로를 형성한 복잡한 역사적 사건들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베트남 전쟁은 2055년부터 2075년까지 지속되었으며 단순한 군사적 갈등이 아니라 이념의 충돌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국가를 두 개의 대립 세력으로 나누었습니다. 공산당이 이끄는 북부는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았고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남부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분열은 이전의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베트남을 두 개의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영토로 나누었습니다. 북부는 공산주의 원칙에 뿌리내린 미래를 구상했으며 남부는 자본주의 이념을 수용하고자 했습니다. 갈등이 격화되면서 남부의 베트콩 게릴라 세력은 미군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비극적으로도 이 전쟁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수많은 가족들이 이주해야 했으며 지뢰로 땅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피해는 인접한 캄보디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지역적 투쟁을 넘어 냉전의 이념적 전투의 무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075년 4.20의 함락은 북부의 승리를 의미하며 베트남이 단일체제로 통일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베트남 사람들의 회복력은 경이롭습니다. 현대의 변화, 오늘날 베트남은 과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문화의 생동감과 사람들의 힘으로 정의됩니다. 2019년 말 인구조사에 따르면 인구의 약 3분의 1이, 즉 약 34%가 도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현재 거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으로 도시화는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 혼잡 증가와 환경 문제와 같은 도전 과제를 초래했습니다. 기술 혁신은 베트남 변화의 또 다른 초석입니다. 과학과 기술에 대한 투자는 로봇공학, 인공지능, 정보기술 분야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베트남 과학자들이 수학에 놀라운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나라는 우주 탐사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망은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는 국가의 결단력을 반영합니다. 문화적 변화도 베트남 현대화 이야기의 핵심 부분입니다. 불교의 부활과 종교 관행의 재구성은 오래된 전통과 새로운 영향이 매력적으로 혼합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상호작용은 베트남의 건축, 생동감 넘치는 예술 현장, 그리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국제관계 접근 방식도 적극적입니다. 이 나라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비록 비시장 경제로 분류되는 특정 장애물이 있지만 베트남은 에너지, 인공지능,
디지털 인프라 개발에 중점을 둔 주요 협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베트남이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려는 결단력을 강조합니다. 베트남이 고대 전통과 최첨단 기술을 혼합하며 도시화와 환경 문제와 같은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베트남 현대화 여정의 가장 매혹적인 측면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 구독과 팔로우를 잊지 마세요. 호이안 고대 도시 베트남의 중심으로 돌아가 가장 전설적인 도시 중 하나인 호이안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 매력적인 도시는 역사와 문화에 살아있는 테피스트리입니다. 이곳은 중국, 일본, 프랑스 건축의 영향을 혼합한 매혹적인 장소로 다른 시대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자갈로 포장된 거리에는 생동감 넘치는 수색이 건물, 붐비는 공예품 가게, 아늑한 카페가 늘어서 있습니다. 호이안의 문화 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매달 보름달 밤에 열리는 상징적인 랜턴 축제입니다. 이 특별한 행사 동안 도시는 수천 개의 랜턴이 집에서 걸려 있고 운하를 따라 부드럽게 떠다니는 빛의 바다로 변합니다. 방문객과 지역 주민 모두가 랜턴을 만들고 진심 어린 소원을 담아 띄우는 의식에 참여합니다. 시각적인 화려함을 넘어 랜턴 축제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랜턴을 켜고 물에 띄우는 것이 행운을 가져오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쫓아낸다고 믿습니다. 문화 아이콘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수세기 동안 베트남 문화를 상징해온 놀라입니다. 야자수 잎으로 손으로 만들어진 이 단순하지만 다재다능한 액세서리는 미적 표현 이상으로 많은 농부와 어부에게 생명줄이 됩니다. 놀라는 베트남의 강렬한 태양이나 갑작스러운 소나기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물을 모으거나 채소를 나르거나 심지어 분주한 시장에서 물건을 운반하는 등 다기능 도구로 사용됩니다. 베트남과 이 모자의 연결은 농업 뿌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농촌 인구의 약 80%가 농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쌀은 경제와 일상생활의 초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쌀 수출국 중 하나인 베트남의 쌀밭, 특히 메콩과 홍강 삼각주는 경제와 숨막히는 풍경을 정의합니다. 이 광활한 밭은 계절에 따라 색이 변하며 수평선까지 펼쳐진 푸른 경관을 제공합니다. 베트남을 여행하는 것은 자연과 전통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세계에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베트남 여행 대부분의 관광객에게 베트남 방문은 간단합니다. 많은 국적의 사람들은 최대 15일 또는 37일의 단기 체류에 대해 비자 면제를 누립니다. 더 긴 여행을 위해 전자비자나 대사관 신청이 널리 접근 가능합니다. 베트남의 두 주요 관문인 하노이와 호치민시 국제공항은 이 나라를 세계와 연결하여 이 매혹적인 목적지를 탐험하기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생활비도 매우 저렴합니다. 현지 식당에서의 식사는 일반적으로 3달러에서 7달러 사이이며 베트남 요리의 초석인 길거리 음식은 1달러의 맛있는 요리를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서양 국가에서 아침 커피보다 저렴한 가격에 진정한 쌀국수 한 그릇이나 간 만든 반미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숙소도 접근성이 높습니다. 중간 가격대의 게스트하우스나 호텔은 위치와 편의시설에 따라 15달러에서 30달러 사이입니다. 이러한 가격은 여행자들이 베트남의 활기찬 도시, 고요한 시골, 그리고 역사적 명소를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베트남의 저렴한 비용은 따뜻한 환대와 친절한 사람들로 보완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진 베트남은 혼자 여행하는 모험가부터 걱정 없는 경험을 원하는 가족까지 다양한 여행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고대 도시의 역사, 쌀 테라스의 평온함, 또는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가 끌린다면 베트남은 저렴함과 끝없는 발견의 기회를 결합합니다. 이곳이 여러분의 다음 모험을 위한 완벽한 목적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한 댓글도 아래에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